잘 보이나요? 네, 아, 네. 이번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음, 자, 여기서부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이런 뜻이네요. 백그라운드에 traditionally, classical machine learning method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GBDT 이거 나왔었죠. GBDT가 위쪽에서 풀 네임은 요거였죠. Gradient Boosted Decision Tree라고 하는 GBDT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자, 요게 그 이 본 저자들이 얘기하는 머신러닝 메소드 중에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메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가 GBDT 이렇게 나옵니다. GBDT. 자, 얘는 dominate 하다라고 했습니다. dominate 뭘 지배하나요? 정형 데이터에 대해 지배적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죠. 아, due to, 네, due to 타블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안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GBDT. 자, researchers하고 practitioners는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죠? 여러 가지 GBD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뭘 포함하죠?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과 캣 부스트를 포함한 걸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 뭐 다시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XGBoost, 그다음에 Lite GBM, 그다음에 CatBoost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구나. 이 연구자들이나 실제 그 필드에 있는 분들 많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알고 있거나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보면 좋겠네요. XGBoost, Lite GBM, GBM보다 조금 경량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Cat Boos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BDT는 뭘 배우나요? 여러 개의 윅 러너를 배우는데, 네. 그런 뭐 하기 위해서요? 아웃풋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웃풋을 예측하기 위해서 약한 러너라고 했습니다. weak learner 이거를 이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약한 weak, 네, 약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좀 썼는데요. 특이하죠? 자, 이 GBDT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 GBDT에서 the weak learner라고 하는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뭐죠? 그게 디시전 트리의 이런 기준입니다. 표준 디시전 네, 트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준 디시전 트리? 그건 뭐죠? 어떤 거죠? 위치 없습니다. 뭐가 없나요?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ifferentiable. 네, differential 이게 이제 미분인데 이 가능성 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에서 혹은 딥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스kim 중에 하나가 미분 가능하냐.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 할 수 있게 해서 오차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 가장 중요한 스킴인데 그런 그 weak learner라고 하는 것이 표준 디시전 트리인데 이게 differentiable 하지 않는다. 좀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지 차별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인지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우리 스킴에서는 이 differentiable 이거를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용어로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weak runner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자 GBDT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습을 합니다. 1년에 series of 1년의 weak runner들을 이게 복수게요. 1년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weak runner들을 이렇게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요. 네. 그 GBDT에서는 이런 weak runner가 표준 decision tree를 말하는데 그 의사결정 나무요. decision tre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데 특징이
미분 가능한 것, 미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differences, 이런 것들을 차이에도 이런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differences, 그죠? Their performance on many tasks, 많은 타스크에 대한 성능이 is similar, 비슷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differences. 여기서는 미분이 아니라 그냥 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성능의 차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 differences에서 그것들, 그러니까 weak 러너들이 아웃풋을 막 내는 막 이렇게 그 예측 아웃풋을 막 내잖아요. 막 내는데 그것들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건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그런 것들의 어떤 그네들의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죠? 차이가 있나 봐요. Their differences.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타스크에서 성능이 유사하다. 잠깐만요. 여기서 there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서 there는 weak learner인가요? 계속? 음, 좀, 그 굉장히 한 센텐스와 센텐스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메서드들이 GBDT와 같은 게 있어. 걔가 타블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지배적이야. 많이 사용해. 왜냐면 우월한 성능 때문에 그래. 여기서 there 그러면 이제 이런 클래시컬 머신러닝 메서드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there가 붙는데요. 자, 그런 지금 필드나 이런 데서 GBDT 알고리즘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런 거가 있는데 이거 많이 이런 걸 사용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GBDT에 딱 언급을 해서 포커스해서 얘는 아웃풋을 예측하는데 weak 러너들 그 일련의 여러 개의 weak 러너들을 배우게 돼. 학습하게 돼. 뭐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 weak runner라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부족해.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differences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여기서 there가 weak runner들인지 아니면 여기 위에 고전적인 머신러닝 메소드들의 뭐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차이 요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타스크에서 그들의 성능이 비슷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려면 요 14번 논문이 어떤 주제인지를 살짝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14번 논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 cat boost라고 하는 거에서 unbiased boosting with categorical features 이렇게 되었습니다. categorical feature를 가지고 있는 편향되지 않은 부스팅 방법인 cat boost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NIPS 이게 뉴립스의 이 원조죠. NIPS의 2018년도에 나왔던 그런 논문입니다. 네. 캣부스트의 소개를 처음 이때 했네요. 네. 그러면 이게 아마도 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캣부스트를 내기 위해서 그 전에 막 엑스지부스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비교했던 그런 페이퍼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내어가 위크 러너들보다는 위크 러너라고 보다는 그 얘네들의 차이가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several GBDT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막 있겠죠. 요거 썼고 요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성능 측면에서 비슷하다. 네. 얘나 뭐 비슷하다. 이런 의견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요 그 본 페이퍼의 저자의 그 영문적인 기술 그 스타일이 네. 작성 스타일이 센텐스가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접근이 되는데 네.
그 센텐스의 그 간극이 상당히 심리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제가 인트로덕션도 이렇게 저번에 읽어보니까,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여기서 아마 이걸 대여를 weak learners로 만약에 생각을 하셨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이. 자, 여기가 바로 이 위쪽에 이 several GBDT 알고리즘들, 다시 더 위쪽으로 Classical Machine Learning Method, 여기 부분이 이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제 딱 쓰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맨 끝에 그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혹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비슷하다, 이 similar, 비슷하더라라는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클래시컬 머신러닝 메소드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죠? 자, XGBoost 모델 해서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XGBoost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쓰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the XGBoost algorithm is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나요? 익스텐디블 그런 확장 가능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딱 한 줄로 한 문맥으로 딱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어떤 성능을 발휘를 했죠?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해서 소타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렇죠. 알고리즘인데, 네, 많은 정형 데이터에서. 데이터셋에서. 아, 네. 그렇죠. 소타에서.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그냥 그 앞에서부터 쭉쭉 가면 됩니다. 뒤로. 계속 왔다 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인가요? 그건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모델인데 그건 만듭니다. 그 이전 모델의 잔차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and combine, 이렇게 컴바인 하는데 to make final prediction, 마지막 그런 예측을 위해서 그걸 컴바인 합니다. 네. 반사비.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아요. 잘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부터 바로바로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뭐죠? 그러면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딱. 그레디언트 부스팅 하니까 이게 뭐지?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쭉 다 얘기했던 알고리즘이에요. in which, 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in which, 그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알고리즘 안에서 막 새로운 모델들이 생성이 된대. 어떻게? 이전의 모델들의 지금 잔차라고 표현했습니다. residual. 예, 잔차에서부터 새로운 모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리고 나서 컴바인 한대요. 합쳐진대요. 파이널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합쳐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뚝뚝뚝 가면 됩니다, 지금. 다 영어가 그렇습니다. 영어의 표현 자체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 시작부터 머릿속에 들어오지, 이거를 다시 막 이렇게, 근데 그 쉬운 영어는 그렇게 이렇게 쉽게 되는데요. 네. 우리 한국말도 보면은 논술이나 논설 같은 문장을 보면은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문장과 복합적인 문맥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한번 쭉 눈으로 읽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네. 그런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이제 논설문이나 논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설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은 한 문장을 보고 계속 피드백하고 다시 자르고 느끼고 맛보고 하면서 이게 인지가 돼요. 네. 지금 우리는 논설문과 같은 논문을 보고 있거든요. 논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각각 탁탁탁 들어오는데
이게 의미가 뭐지? 실제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지는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한국말의 논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소설은 그런 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음율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뜩뜩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 논설문과 같은 것들은 좀 다르다. 어렵다, 일단은. 어휘가. 여기서 예를 들면, 레지듀얼이 뭐지? 이게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깊이 네. 있게. 예, 그렇지만,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 속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막 탄생이 되고, 그 어떻게 탄생이 될까? 이전 모델들의 레지듀얼에서부터 뭔가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막 그 파이널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합쳐지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when adding new model, 새 모델이 추가되면은 추가될 수가 있나 봅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추가가 되면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나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뭘 로스. 그렇죠.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XGBoost는 그래서 뭔가요? one of 뭐 중에 하나인가요? 제일 유명한 GBDT 중에 하나입니다. 네, GBDT 구현들 중에 네.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XGBoost 모델에 대한 너무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XGBoost도 한두 시간 정도 그 세미나를 해야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런데 요거를 짤막한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의 문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XGBoost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떤 추리 알고리즘 기반이고 익스텐서블 확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확장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 추가할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막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새로운 모델들이 막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이널 프리딕션을 위해서 이렇게 컴바인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new models are created 그 다음에 and then combined 이게 수동태로 이게 지금 쓴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이 막 추가가 되면은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막 사용을 해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딥러닝 모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로스 펑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을 돌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XGBoost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GBDT 구현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팍팍팍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죠? 네.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지금, 레지듀얼이 뭐지? 요런 것들 깊이 있게 더 아는 것은 그, 쭉쭉 내려가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